전쟁, 정복, 파괴. 과거의 역사에서 강대국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이보다 좋은 수단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론이 그랬죠. 그들은 강했으며 야망에 넘쳤고 서아시아 전역이 그들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었죠. 이 제국의 수도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둘레만 20km에 달했고 18만 명이 살았으며 거리엔 인도, 중국, 지중해 연안 국가들로부터 온 상품들이 넘쳐났습니다. 바빌론은 오늘날의 맨하튼이었습니다.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정복자이자 건설왕이기도 했죠.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신이 아닌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 건설했다고 전해지는 이것, 바로 공중정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바빌론의 신전 에사겔에선 성대한 결혼식이 열립니다. 주인공은 바빌론의 젊은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와 동북쪽 메디아 왕국에서 온 아미티스 공주였죠. 얼핏 평범해 보였지만 사실 이 결혼식은 엄청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서아시아는 당시 바빌론과 아시리아 그리고 동북쪽의 메디아 왕국이 팽팽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와 메디아 왕국의 키악사레스 왕이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써 세력 균형이 깨지고 만 것입니다. 바빌론과 메디아 연합군은 아시리아로 쳐들어갔죠. 결국 아시리아는 기원전 612년 수도인 니네베가 함락됨으로써 멸망하고 맙니다. 젊은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게 아미티스는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또한 은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세상에서 누구도 가질 수 없고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선물을 아미티스에게 주기로 했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공중정원입니다. 공중정원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훗날 그리스인들은 공중정원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영역 밖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파로스 등대,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할리카르나소스에 있는 마우솔로스 능묘, 이집트 쿠프 왕의 피라미드, 그리고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로도스의 크로이소스 대거상과 함께 바빌론에 있는 공중정원을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Various Greek authors write about the famous Hanging Gardens of Babylon, one of the seven wonders of the ancient world. 디오도로스, 스트라보, 베로소스와 같은 모험가, 학자, 군인들만이 운 좋게 공중정원을 볼 수 있었죠. 이들은 자신들이 본 공중정원의 환상적인 풍경을 그리스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한때는 서아시아 최대의 도시였다는 바빌론. 그러나 오늘날 이곳에서 바빌론의 옛 영광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지 무너진 집과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는 도로, 성체들 뿐이죠. 그나마 이 모든 유물들조차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리스 학자들은 공중정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온통 향기로 가득했다. 포도나무처럼 주렁주렁 열린 석류나무는
잔잔한 미풍의 향기를 실어보내고 있습니다. 폭포수에서 튀는 물방울은 마치 하늘의 비율처럼 반짝인다. 공중정원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과 인접한 곳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1세기 그리스 학자 스트라보는 공중정원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이야기는 정원 양옆의 수차였는데 수차의 임무는 하루 종일 유프라테스 강에 물을 퍼올려 정원에 붓는 것이었다. 이처럼 공중정원은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건설했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만큼이나 아직도 베일이 쌓여 있고 논란도 많습니다. 그리스의 한 도서관. 우리는 이곳에서 공중정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또 한 명의 그리스 학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오도로스. 시실리 태생의 역사가였던 디오도로스는 세계 역사에 대한 여러 권의 저수를 남겼는데 특히 제2권에서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원의 길이는 각 방향으로 123m이다. 진입로는 언덕과 같이 경사지였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였다. 전체적인 모습은 노천극장을 연상시켰다. Josephus said that this king, Nebuchadnezzar, built this garden because of his wife, because he loved his wife, and his wife was Midian, and she was missing the mountains where she came from, and so he constructed these gardens for her in order not to miss her country so much. 사막 한가운데로 시집온 아미티스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심한 향수병을 앓기 시작했고 고향의 높은 산과 계곡, 맑은 물과 푸른 나무들이 무성한 풍경을 몹시도 그리워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그런 아내 아미티스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됐죠. 결국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아내가 그리워하는 고향 풍경을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바빌론의 건설자들은 사상 최고의 정원을 건설하는 데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었죠. 무겁고 높은 건축물을 짓기 위해 가장 먼저 그에 걸맞는 기반 공사가 필요했고 건설자들은 충분한 깊이까지 모래를 파내야만 했습니다. 기반 공사가 끝이 나자 기술자들은 먼저 지름 1m, 높이 5m인 아치형 기둥들을 폭 123m의 면적 위에 빼곡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견고한 돌판을 얹은 다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테라스를 남기고 다음 층을 지어갔습니다. 멀리서 바라본다면 마치 경기장의 관람석을 연상케 했을 것입니다. 방수 문제에 관한 바빌론의 기술자들은 최고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흙건축 기술을 통해 노하우를 갖고 있었죠. 먼저 흙벽돌을 깐 다음 그 위에 나무로 된 판을 깔고 역청을 부어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흙을 쌓아 나무를 심었던 것이죠. 실제로 바그다드 서쪽 히트 지역엔 지금도 수천 년 전 방식 그대로 역청을 채취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흙을 묻힌 다음 재빨리 무른 역청을 뜯어내 건축 하단이나 배의 밑창에 바르곤 합니다. 처음엔 무르나 금방 단단해지고 접착력이 좋아서 방수 효과인 최고의 재료죠.
그렇다면 어떤 나무들이 심어졌을까요? 왕비의 향수병을 치료하고자 했으므로 당연히 왕비의 고향에 있는 꽃과 나무를 옮겨오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곳은 바빌론으로부터 동북쪽으로 500km 떨어진 엑바타나였죠. 오늘날 이란 북부 하마단주의 주도인 이곳은 과거 엑바타나로 불렸으며 고대 메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해발 4,000m에 달하는 자그로스 산맥 중 1,800m 고원에 위치하고 있어 서늘하고 강수량이 많은 곳입니다. 주로 농경과 목축을 통해 살고 있었던 메디아인들은 점차 북방을 잇는 무역로를 장악해가면서 부를 축적했고 이곳에 거대한 궁전과 정원을 건설했죠. 그리하여 기원전 549년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에게 멸망될 때까지 엑바타나는 약 100여 년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때문에 메디아의 궁궐에서 태어났던 아미티스는 사막과 달리 뚜렷한 계절 변화와 늘 맑은 물이 흐르는 시내, 그리고 싱그러운 나무와 꽃들 속에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란 사람들이 갖는 낙원에 대한 묘사는 한결같습니다. 천국은 푸른 녹지로 돼 있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가득하다. 그곳엔 꿀과 우유가 흐르며 수로와 연못이 많다. 이런 이란인들의 낙원에 대한 인식은 고대의 수많은 정원을 탄생시킨 배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공중 정원은 나무를 구해오는 일부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أميتيس التي جلبها من الجبال شمال العراق أو شمال جنوب إيران وقد حاول عمل شيء مشابه للطبيعة التي كانت تعيش فيها وجلب لها الأشجار والأزهار من كل أنحاء العالم. 마차의 행렬이 장관을 이뤘을 것입니다. 짐꾼들은 석류나 야자나무 등 200여 종류의 수목과 함께 온갖 진귀한 꽃들을 바빌론으로 옮겼죠.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나무들이 말라 죽지 않게 하는 것도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엄청난 수량의 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원전 1세기 그리스의 학자 스트라보는 바빌론의 기술자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차는 정원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계단과 평행하게 뻗어 있다. 수로였을 것으로 예상하나 아무도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이것은 스크류 펌프를 통한 물 공급 방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통은 그리스의 아르키메디스가 발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바빌론에선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لقد ذكر المؤرخ الأغريقي ديودورس 40 قبل الميلاد بأن الجنان المعلقة كانت مؤلفة من 7 طوابق وهي أعلى من أعلى نقطة من الأسوار الداخلية بمسافة 20 متر تقريبا وهناك ثقب يخترقها من الأعلى إلى الأسفل وهناك مجموعة من الأدوات والآلات تشتغل داخل هذا الثقب لرفع الماء إلى الاستيجات أو إلى مناطق إرواء الجنان المعلقة. 이처럼 공중정원은 단지 하나의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왕비 아메티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방수 문제, 나무 운반, 수로의 배치,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 등 바빌론인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래 쌓아온 모든 지적 역량이 총결집된 예술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폭포처럼 떨어진 물은 혈관처럼 복잡하게 얽힌 수로를 따라서 정원 곳곳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누구라도 이곳을 방문했다면 울창한 산림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공중정원 내부엔 100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방들이 있었으며 그 방들의 중앙엔 넓은 광장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천창을 통해 은은한 빛이 들어왔을 광장 가운데인 더위를 식혀줄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공중정원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론이라는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가장 완벽한 파라다이스. 아미티스가 꿈꾸고 바벨론인들이 완성해낸 지상 최고의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렀던 공중정원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와 아미티스 공주의 사랑으로 건설됐습니다. 먼 북방에 있는 산악국가에서 사막 한가운데로 시집온 아미티스가 향수병에 걸리자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그녀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풍경을 고스란히 그녀 곁에 옮겨줌으로써 아내인 아미티스를 위로해주고 싶었죠. 결국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공주가 살았던 북방 메디아에 있는 수백 종의 꽃과 나무들을 바빌론으로 가져옵니다. 그리하여 바빌론의 불가사의한 건축물 공중정원이 탄생했던 것입니다.